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의혹이 이제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소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뉴스의 라이브를 차근차근 아마 시청해봐 주시면 쏙쏙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번에는 위증 교사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재판에 누군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 증인한테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유리하게끔 증언해 달라 이렇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입니다. 한번 보시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뭐 이제 후보자 토론회나 이럴 때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가 내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19년에 이제 재판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심, 2심, 대법까지 해서 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가 받습니다. 그런데 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A씨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A씨한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위증을 교사한 그 대상자 김인섭의 측근 A씨한테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 녹취록을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 확보했다. 저렇게 두 사람이 통화한 이후에 김인섭의 측근 저 A씨는 이재명 대표의 그 검사 사칭 안 했다.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어떻게 증언했다?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워딩으로 증언했다.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를 고소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저 워딩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인섭 측근 A씨를 위증 교사한 그 결과에 따른 증언이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김종혁 위원님, 지금 저것이 위증 교사 의혹,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것 같은데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따 장윤미 변호사가 뭐 좀 더 말 정확하게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오싹해지는 게요. 오싹해져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예. 그 백현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이 김인섭 씨 아닙니까? 이분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뭐 선대본부장인가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최측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김인섭의 최측근이 알고 봤더니 이재명 그 지사의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한 그런 증인이었다? 이거는 무슨 관계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거 그냥 우연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런데 예. 서로 상대방의 그 상의 당했을 때 비서실장이나 최측근들을 보내서 그 조문을 한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무도 몰라 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있었다? 예. 이것도 우연인가요?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어허.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석연치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 5명인데 이것도 그냥 우연인가요? 예. 도대체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모두가 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를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의 법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검사 사칭에 대한 증인이 알고 봤더니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의 최측근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좀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자, 이제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위증 교사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다소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김인섭의 측근 A씨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반대편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김병량 성남시장 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 이거 뭐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유리한 증언을 해줬을까? 알선 수재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검찰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선 수재 그래픽이요. 6페이지에 있는 알선 수재 그래픽.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준 대가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저 A씨한테 뭐 이런 거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겁니다. 경기도 등의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업체한테 7천만 원을 이 A씨가 받고 백현동 관련해서 35억 정도를 저 김인섭이랑 같이 해서 받고 그러니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이런 것들을 받은 것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흐름이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은 위증에 대한 대가로 아마 이런 뒷돈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위증죄 그리고 나아가서 위증 교사가 성립할 것인가 여부를 봐야 될 겁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 수사의 단서를 검찰이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됐냐면 A씨가 원래 알선수재 혐의로 이걸 주된 혐의로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봤더니 이 녹취 같은 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자가 된 이 A씨 그리고 교사했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뚜렷한 증거가 남았다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나오는 해명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우호 증인이라고 칭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증인입니다. 형사 과정 중에. 그러면 아주 난이도가 있고 법적 쟁점이 많으면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변호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증교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유리하게 구조화해서 법정에 현출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 당시에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통화하는 내용은 이건 위증교사라고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허. 아마 명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는 위증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2019년 선거법 위반 저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저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됐으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근데 무죄를 받았고 근데 저 재판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뭔가 위증 교사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자, 쫀쫀 그래픽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떨까요? 위증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TV조선 보던데요. 이 TV조선이 이 A씨랑 아마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A씨가 뭐 이재명 그 대표의 변호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A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측 변호인이 우리가 준비해온 이런 질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 그냥 내용대로 답하면 돼요. 그랬더니 A씨가 이해라고 답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픽 넘겨보죠. 그리고 나서 이 A씨는 이재명 측 변호인한테 내가 이재명 지사와 수차례 통화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는요. 한 번만 통화했다고 말하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A씨와 이재명 측 변호인 간의 통화 내용을 A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날에 저 상황을 저렇게 증언한 것이죠.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 증인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변호사가 질문하는 대로 예라고 대답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전화를 수차례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 한 번만 전화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저는 위증교사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예, 알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백현동 개발 사업을 파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 교사와 연결된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증언을 하고 난 이후에 모 업체로부터 경기도에 납품하는 어떤 그 납품의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알선 숫자 뭐 그래픽에 등장했던 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예, 계신 그렇죠.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원래 혐의는 이 위증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예. 시작됐는데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접점이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백현동 개발 사업의 키맨이라고 하는 김인섭 하우징 기술 대표하고 이 사람이 같이 원래 7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중에 35억을 받은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절반. 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러 들어가는 자리에서 보니까 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묵묵부답인데 이 35억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전달이 안 된 건지 이게 딴 용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건 이 사람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모 방송사 PD와 검사자층을 전화할 때 그 김병랑 시장에게 전화를 바꿔준 수행비서였고요. 맞아요. 네.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같은 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 신빙성, 사실 여부가 지금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분명히 검찰이 뭔가 의심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위증교사 의혹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포착해서 지금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김인섭의 측근 A 씨가 이제 백현동하고 엮여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A 씨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게 보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랑 그 A 씨랑 통화한 녹취록이 그 자택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검찰이 포렌식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